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슈는 페드가 과거에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QT를 몇 번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과거 통화정책 진행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 비교를 통해서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좀 살펴보고, 이제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 이렇게 사례별로 좀 구분해서 비교를 한 그런 자료인데요.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보다는 페드가 지금 어떤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지 이 손가락을 볼 때가 아니라는 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보다는 과연 페드의 스탠스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FOMC가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러니까 목표금리 자체, 기준금리의 목표금리를 5.25에서 이제 5.5로 25bp 인상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원문이고 아래는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83년 이후에 FOMC의 조치, 그러한 이제 QT 조치를 비교 검토해가지고 경제에 미친 그런 영향을 좀 비교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긴축한 그 경우가 지난 40년 동안 7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이제 긴축에 대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단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따져봤을 때 이제 명목금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목금리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 과거에 2000년 이전의 이 금리들이 당연히 이때가 높죠. 이때는 막 두 자릿수가 금리가 많았죠. 은행도 막 두 자리 금리로 예금을 막 주고 막 이랬던 시대도 있었어요. 1980년대는 그랬어요. 그게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 금리가 낮아지고 성장률도 낮아지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금리가 올라와서 지금 4% 넘어서 이제 5% 도달했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그렇게 높으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2004년, 2006년에 이제 종점이 5.25% 레벨이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2015년, 18년 이때보다는 좀 높죠. 이때 2.375였으니까요. 그리고 최대치는 83년, 84년 이때 11.5%, 기준금리가 이 정도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금금리는 이거보다 한 1, 2%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13% 금리가 나오고 하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고금리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 고금리가 된 것이고, 과거 이때보다는 뭐 좀 낮은 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5% 금리는 고금리라고 보는 그런 게 맞겠죠. 우리가 제로 금리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 이제 1980년에서 2000년대의 고금리 시대보다는 좀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이 정도 어중간한 위치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이제 쌓아 올린 그 인상률을 한번 이렇게 구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번의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7번의 경우를 다 합쳤을 때 이번이 가장 이게 많이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5.25%.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올리는 게 425.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아래가 이제 기간이잖아요, 기간. 근데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이렇게 빠르게 올린 것 눈에 띄죠. 2015년에서 2018년 동안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225bp 이렇게 올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빨리 올린 거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충격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항상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리세션하고 연결되는 그 얘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리가 이렇게 빨리 높게 그리고 극적으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또 반전도 극적으로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그걸 제가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이유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기까지 이제 누적 금리까지 이제 살펴본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실질 금리를 따져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실질 금리를 따질 때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빼주는 건데, 물가를 PCPI 지표를 이용을 해서 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빼냐면은, 그러니까 이 푸른색 선이 기준금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 선이 PCPI인데, 이제 실질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냥 실질 금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시간에는요. 그렇게, 구하는데, 이걸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높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실질 금리가. 그리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들어선 거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교차하는 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과거를 또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위반자들은 이건 이제 그분들 주장이에요. 통화정책 위반자들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지 완화인지 여부를 실질 금리로 판단한다 이거죠.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으로.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그거를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말이 2.4%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7월 말 PCPI 쪽 이거를 이제 향후에 나올 거를 미리 이렇게 좀 짐작을 한 것 같아요. 추세를 봤을 때. 지난번에 나왔었던 게 3%대 나왔고, 지금 기준금리 5.25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수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다음 달에 나올 거 그냥 추정을 한 거가 아닐까. 지난달에서 조금 낮아지는 정도로요.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어중간해요, 위치가. 그래서 1.7%하고 0.4%였었던 2004년, 2006년, 그리고 2015년, 2018년 이때의 금리를 넘어서지만, 또 이전에 4번의 경우, 이때는 항상 고금리를 이제 기록했었던 그때보다 훨씬 낮다라는 것이죠. 실질 금리를 따져봐도요. 그래서 가장 높았었던 때가 84년에 8%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질 금리 자체도. 그리고 이때 왜 이런 게 나타났었냐면은 3월에 8.5%에서 84년에 11.5%로 명목금리를 올렸고, 이제 PCPI가 3.6으로 좀 둔화가 됐다. 4.4에서 3.6으로 둔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8 나오잖아요. 그래서 8%가 이제 기록이 돼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이때 GDP 성장률이 굉장히 빨리 가속화됐다. 이 6.9% 이런 거, 엊그저께 나온 아틀란타 페드의 그 GDP 나우에서 5.8% 나온 거가 또 시장에 화두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하고 왠지 또 연관이 되는 약간 좀 이들의 스탠스가 뭔지 여기서 약간씩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죠. 실제 실질금리의 누적 증가율, 아까는 이거는 그냥 금리의 누적 증가율,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절대치만 이렇게 명목금리만 이렇게 누적을 시킨 거고, 이번에는 실질 금리를 누적시키니까 더 무서운 높이가 나타나요. 올해 거. 왜냐하면은 금리가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걸 구하면은 900bp가 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적 증가폭은 이 7번의 경우 중에서 가장 큰 거죠. 근데 그 이외의 이제 경우가 어떤 게 높은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83년, 84년 요때가 있고, 그다음에 94년, 95년 요 회색 요런 때 요게 이제 좀 높았다. 그리고 이때도 좀 높긴 높네요. 이게 2004년, 2006년. 그래서 이 두 번의 경우는 높이가 이제 좀 높아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낮은 거고, 그래 봐야 뭐 한 3% 좀 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6번의 이런 긴축 과정 중에서 4번이 경기 침체가 빠졌는데, 이 금리 높이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요 까만색 선, 이게 2004년, 2006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83년, 84년 요거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때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경기 침체 빠졌고, 그 상대적으로 높은 게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84년에서 84년하고 94년, 95년에 요 두 번이 예외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실물 경제가 계속 확장을 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도 막 좋게 성장을 했었고, 고용도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하고 이때 두 번의 경우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피했었던 그 두 번의 경우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이 되죠. 금리 높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것은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세션 우려감은 빠르고 지금 시장에서요. 그리고 강한 절대 수치,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도 높고 다 높잖아요, 지금 금리하고 관련된 지표들이. 그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 물가를 감안하면 그 압박이 완화될 수가 있고,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이제 표로 봤듯이요. 그리고 과거 사례하고 비교한다면은 침체보다 지금 오히려 주변 이 환경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지표, 경제 지표 나오는 걸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 자료에 대한 서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달을 봐야지. 그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로컬 패드가 이제 지역별 패드에서 이 시장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계속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 리서치 자료를 볼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그 사실 리서치 자료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그거 맞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이 좋아진다 막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스탠스 변화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그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을 또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동반이 된 상황 하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금리 정책의 완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읽어야죠,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고 이제 9월에 FOMC 회의 또 있잖아요. 이 패드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책을 만들어서 뭐 경제가 망했다, 과거에 망한 사례를 막 들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그걸 이제 표시하는 것이 바꾸겠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패드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정책 전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금리 쪽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조정세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번에 잭슨홀 미팅도 크게 기대할 게 없고 9월까지도 이러한 패드 리서치 쪽에서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나온 자료들,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은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오늘이나 주말에 한다라고 했잖아요. 또 이것 말고 또 말씀드려야 될 자료가 또 남아 있으니까 주말에 또 자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